네, 이번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스케줄링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그런 내용 보완이 뭐가 있냐면요. 어, 그, 네, 여기서 PCB가 그러니까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못하고 너무 어물쩍 넘어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게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커널에서는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자료 구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나오듯이 프로세스 리스트,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들의 리스트가 커널에 있고 이거를 어떠한 논리적인 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고 그거를 이제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타이머가 하드웨어 타이머 인터럽트를 지원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머는 하드웨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타이머 인터럽트를 돌아가는 프로세스에 걸 수가 있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고 이전 시간에 말을 했죠.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런 스케줄링을 위해 그런 프로세스를 스위치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에서 이제 스위칭을 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커널에서 스위치를 해주는 거랑 이런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널에서 스위칭을 해주는 거는 이제 스위치라는 함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스위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로우 레벨 어세블리 코드라고 했죠. 그래서 스위치라는 함수 레벨의 코드를 이용해서 논리적인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지는 스위칭이고요. 하드웨어에서 일어나는 스위칭은 실제로 레지스터의 정보들을 케이스택에다 넣고 케이스택에 있는 정보를 레지스터에 넣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PCB가 뭔가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전에 레지스터 컨텍스트를 얘기할 때 구조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PCB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가 이제 레지스터의 정보를 담은 구조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레지스터 컨텍스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정보 말고도 이제 프로세스를 교체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프로세스 스트럭처라고 하죠. 여기 안에는 이제 그런 레지스터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파일즈라고 하죠. 이것도 이전에 말했듯이 프로세스마다 열린 파일들을 이제 따로 관리하는 파일 디스크립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이 주소가 여기 이게 담겨 있고요. 프로세스마다 열린 파일을 따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트랩 타임을 이제 또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 또 뭐 킬드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 페런트가 뭔지 이런 거를 아니면 뭐 프로세스 아이디가 뭔지 이런 그런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또 프로세스 스테이트도 있죠. 그 저희가 이제 러닝 레디 블럭드라고 그렇게 했던 이제 스테이트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있죠. 열거형으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에 케이스택의 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란 거는 자료 구조 스트럭처라고 보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PCB 안에는 이런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안에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의 저장 위치에 대해서도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럼 이거는 이 PCB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그 커널상의 메모리 커널 프로세스의 이제 메모리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랑 이제 커널 스택이랑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CB 안에 이제 레지스터 컨텍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냐라고 하면 일단은 일단은 좀 또 나중에 생기면 또 그 설명을 추가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2번도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지금 이거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커렌 리턴 명령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 어느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복잡하게 풀 수 있었고 아니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LD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이렉트 익스큐션일 때를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이렉트 익스큐션이랑 리미티드 다이렉트 익스큐션의 차이가 뭐라고 하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이렉트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그런 시스템 콜 같은 죄송합니다. 시스템 콜 같은 그런 함수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냐 안 가졌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저희가 뭐 키워드를 안 짚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만요. 볼드 처리가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LD와 D의 차이점은 이런 여러 인스트럭션 중에 OS에서 제공하는 그런 특권 명령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이제 그거에 대한 방식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제 책이랑 버전이 또 다른가 봐요. 이게
제가 책에서 볼 때랑 다르게 생겼는데요. 어쨌든 내용은 같습니다. 그거가 이제 시스템 컬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특권 명령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서 다이렉트 익스큐션은 직접 이제 함수처럼 접근을 해서 콜을 하고 리턴을 받겠죠. 하지만 이제 그 리미티드 다이렉트 엑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 모드로 트랩을 걸어서 이제 요청을 해야 되고, 그 커널 모드에서 트랩을 걸어서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인스트럭션을 어떤 기능을 쓸 건지 어떻게 넘길 거냐 해서 시스템 콜 번호를 가지고 이제 넘기는 겁니다. 시스템 콜 번호를 가지고 넘기면 시스템 콜 핸들러가 이제 OS가 부팅을 할 때 같이 같이 초기화가 돼요. 여기서 지금 보이죠? 시스템 콜 핸들러가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시스템 콜 핸들러에다가 시스템 콜 몇 번을 쓸 건지 넘겨주게 되면 이거에 맞춰서 이제 그 특정한 종류의 이제 그러니까 트랩이 발생하고 이거에 대해서 특정한 종류의 명령어까지 찾아갈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을 통해서 명령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그러면 LD와 DE의 차이는 뭐냐면, 직접 접근해서 진짜 컬에 리턴을 하든가, 아니면은 시스템 컬을 통해서 넘겨주면 커널 모드 안에서 이 시스템 컬이 어떤 명령인지를 찾아서 그 테이블에서 이거가 이제 실행이 되는 그거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먼저 다이렉트 엑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했듯이 이 서비스 그 O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코드에 대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그 서비스 코드에 대한 서비스 코드가 탑재된 주소라는 말에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나왔던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래머들이 저희가 코드를 짰을 때 코드가 그 기계어로 변환이 되고, 그 실행 파일은 결국에는 그 실행 인스트럭션들이 나열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행 파일을 메모리에 올렸다는 거는 실제로 이 메모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인스트럭션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훗날 가면 나오겠지만 이 메모리가 순서대로 있다는 것도 사실 가상으로 순서대로 있다고 믿게 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나중 일이니까 일단은 OS가 유도한 대로 저희는 이 인스트럭션이 메모리에서 뭐 순서대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거를 가리키게 되면은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 명령어가 어디 있는지 그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프로그램 카운터를, 예를 들면 이 주소가 하나에 4바이트라고 한다면 이 주소를 한 칸씩 늘려나가면서 한 칸씩 내려가면서 그 다음 명령 이렇게 늘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소를 가지고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코드가 탑재된 주소를 만약에 모른다면 그 인스트럭션에 접근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럼 다이렉트 익스큐션은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리미티드 다이렉트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소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므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모드에 넘겨주면 그 커널 모드에서
이제 주소를 찾아서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다시 좀 더 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컬리터 명령에 의존할 때 맞는 성명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시스템 콜을 일반 함수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맞죠. 이게 다이렉트 에스큐션이니까요. 그리고 커널 스택에서 CPU 레지스터를 자동 저장할 수 없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OS 프로세스랑 이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커널 모드라고 그렇게 모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두 개의 커널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희가 쓰고 있는 호출한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프로세스 스테이트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스테이트도 있어서 프로세스 스테이트도 있어서 옛날에 저번에 말했듯이 만약에 그 블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웨이트나 yield나 그 write나 이런 IO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요청을 걸어버리고 트랩을 걸어버리면은 이게 그 다른 프로세스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 엑세큐션인지 리미티드 다이렉트 엑세큐션인지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 프로세스가 여러 개 존재하는 거는 그러니까 프로세스들의 권한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 프로세스들이 다이렉트 엑세큐션이라고 해서 프로세스가 하나만 있고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뭘 할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은 먼저 커널 모드가 없기 때문에 그 커널 모드, 유저 모드가 나눠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타이머 인터럽트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세스의 CPU가 이 프로세스 안에 이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 자체에서 양보를 해주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블락드 되거나 아니 이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프로세스가 다시 CPU를 양보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럭드가 되거나 엑시트가 되면은 다시 이제 OS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하드웨어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가겠죠. 대신에 그 문맥 고양이 불가능한 점은 뭐가 있냐면은 스케줄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타이머 인터럽터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그램 사이에서도 스택 구별이 의미가 없으므로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사실 그 케이스택 구별이 있죠. 왜냐면은 프로세스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통합이 해서 한 개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컴퓨터의 전체에서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4번도 이제 맞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뭔가 추가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케줄링을 가게 되면요, 문제를 살짝 살펴보고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이제 교재를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그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 커널에서 그 어떤 프로세스를 스위치할지 이제 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전달하고 그렇게 바꾸고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프로세스를 얼만큼 실행을 시킬까라는 정책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케줄링 폴리시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케줄링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이제 쉬운 환경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정도 이제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잡이라고 부를 것이고, 각각의 잡들은 똑같은 시간 동안 이제 돌게 될 것이고, 각각의 잡들은 동시에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동시에 작업이 요청이 돼서 실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PU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I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럭드가 안 되겠죠. 이제 스케줄링 매트릭을 이제 어떻게 지금 볼 수 있겠냐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도 이제 나왔죠. The turnaround time of a job is defined as time at which the job completes minus the time at which the job arrives in the system. 그러니까 이 도착한 시간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 completion, 그러니까 완료된 시간에서 도착한 시간을 빼는 게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 더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얘의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보면은, 이제 이거는 보면 아까의 대전제가 뭐였죠? 보면은 이제 each job arrives at the same time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일단 FIFO에 대해 다뤘다 치고 그래프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시간 어떻게 턴어라운드 타임을 계산할 수 있냐?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A도 10, B도 10, C도 10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턴어라운드 타임은 완료 시간에서 도착 시간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의 대전제에 있어서는 도착한 시간을 모두 동시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CPU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CPU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리스트가 있겠죠, 커널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동시에 대기열에서 ABC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가 먼저 실행이 될지는 사실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운에 맡겨야죠. 하지만 먼저 지금 실행된 걸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도착 시간은 이 A, B, C 모두 다 0이에요. 그러면은 다만 이제 A는 이제 완료된 시간이 10이고, B는 이제 20이고, C는 이제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평균 턴어라운드 타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보면은 30 더하기 20 더하기 10 나누기 3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제가 이제 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 B가 여기에 도착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의 전제는 동시에 도착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 타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first in first out 이건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똥을 얘기로 돼서 화장실 얘기로 돼서 이제 좀 약간 유감스러운데요. 만약에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똥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먼저 들어가서 똥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똥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프로세스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는데요. 줄을 서겠죠.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도덕적인 나라라면 자연스레 줄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줄을 사실 이 줄에 대해 깊게 생각한 적이 흔치는 않겠지만 이 줄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똥칸에 들어가겠죠. 그걸 이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Q로 이제 자리 구조에서 Q에서 이제 Q가 이제 first in first out이죠. 그래서 여튼 도착 시간 먼저 도착한 프로세스가 이제 먼저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first in first out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저희가 왜 이제 똥칸 앞에서 줄을 서면서 아무런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냐면은 이제 이게 가장 공평하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도착한 사람이 제일 처음 쓸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공평하다고 믿는 건데 사실 이게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고 컴퓨터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똥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기엔 좀 비하가 될 수 있으니까 코끼리가 왔어요. 코끼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쥐가 왔어요. 쥐가 아니라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쥐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왔던 코끼리가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코끼리는 똥을 한 푸대기로 싸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제 똥을 싸는 시간이 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똥을 이만큼을 싸는 거죠. 이만큼 시간 동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있던 사람이 만약에 이제 똥이 급하다고 봅시다. 그럼 똥이 급하다고 보고 그다음 뭐 나는 이만큼밖에 안 쌀 건데 코끼리가 이만큼 싸고 난 이만큼밖에 안 쌀 건데 내가 먼저 가서 빨리 싸고 나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쥐의 입장에서 보면은 쥐는 진짜 쥐콩만하게 싸는데 뭐 1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쥐는 이제 쥐콩만하게 싸고 1초도 안 걸리는데 지금 이 턴어라운드 타임으로 보자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봐도 저는 뭐 쥐만큼은 빠르진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코끼리보다는 덜 싸는데 턴어라운드 타임이 이만큼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코끼리 입장에서는 코끼리는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상정을 하고 여기를 보자면 지금 이거의 턴어라운드 타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 동시에 지금 A, B, C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하필이면 제일 먼저 들어간 코끼리가 똥을 푸짐막짐하게 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끼리의 턴어라운드 타임은 1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10만큼 쌌지만 여태 도착했으므로 1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C도 0에 도착했지만 1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평균이 110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10밖에 안 썼고 얘도 10밖에 안 썼는데 10밖에 안 썼는데 지금 평균 턴어라운드 타임이 110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그 그러니까 컴퓨터에 제가 프로세스를 처음 요청했을 때 10밖에 안 되는 작업에도 불구하고 타임 스팬이 지금 턴어라운드 타임이 지금 110이 돼 버리는 겁니다. 평균 시간이 그 코끼리 한 마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숏잡 퍼스트라는 방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똥카드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 세 마리의 동물이 이제 동시에 도착했어요. 사람이랑 코끼리랑 쥐가 동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러는 거죠. 쥐는 1초 만에 싸니까 쥐부터 들어가. 그리고 사람은 넌 1분 만에 싸니까 너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고, 코끼리는 제일 오래 싸니까 코끼리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숏잡 퍼스트 짧은 작업부터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 계산을 해봤을 때 B는 10, C는 20, A는 120이 되니까요. 이걸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은 150이니까 평균 턴어라운드 타임이 평균 턴어라운드 타임이 50이 됩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위에는 지금 120이고, 위에는 120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이거가 성사가 되려면 미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끼리랑 쥐랑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사람들이라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사람이 똥을 1초 만에 싸는 사람이고 50분 동안 변비라서 50분 동안 싸는 사람이고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가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작업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구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숏잡 퍼스트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shortest time to completion first, 이건 좀 말이 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거냐면 자꾸 이제 화장실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니라 먼저 코끼리가 들어와서 싸고 있었어요. 근데 코끼리는 이제 오래 걸리죠. 코끼리가 먼저 들어가서 싸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2명이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OS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이라고 할게요. 신이 갑자기 야 코끼리 나와, 그다음에 사람 들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도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니 잠깐 나와서 사람 싸고 그다음에 너가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싸던 거 끊고 나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보시게 되면
A가 실행이 되고 있다가 B, C가 도착을 하면 이제 B랑 C를 실행을 하고 다시 A가 나머지가 이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120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도착이 10이죠. 그러니까 10에서 20 빼면 10이죠. 얘도 10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BC가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10에다가 30을 빼면은 20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 더하기 10 더하기 20이니까 150이죠. 그러니까 50이 되는 겁니다. 턴어라운드 타임이, 평균 턴어라운드 타임이. 근데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죠. 숏잡 퍼스트도 그렇고 이게 얼만큼 오래 걸릴지를 모릅니다. 이 프로세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에서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측정 방법이 또 있는데요.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한다면 아까 턴어라운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요청했을 시간, 그러니까 완료 시간에서 요청 시간을 빼는 거잖아요. 이 리스폰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반응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그 퍼스트 런, 그러니까 처음 프로그램이 돌기 시작하는 시간에서 도착한 시간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고 나서 얼만큼 지나서 이게 실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가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 되겠습니다. 타임 스팬 타임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 타임을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지금 A는 0이죠. 그리고 B는 이제 5가 될 거고요. C는 이제 10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라운드 로빈이 나왔습니다. 이 라운드 로빈은 뭐가 되냐면 라운드 로빈이라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가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먹이를 주는데 이 라운드 로빈이라는 새가 이제 그 먹이를 줄 때 한 마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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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면서 계속 준다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라운드 로빈 방식이란 거는 동일한 양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이랑 다르죠. 기존은 프로세스가 한 번 실행되면은 끝날 때까지 계속 했었는데요. 그 STCF 방식 말고 계속 했었는데, 이 라운드 로빈 방식은 그냥 조금씩 다 실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얘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일씩 실행을 하는 거죠.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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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리스폰스 타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는 지금 리스폰스 타임, 평균 리스폰스 타임이 지금 5겠죠. 얘는 0, 5, 10이니까요. 근데 이 라운드 로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0, 1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리스폰스 타임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 방식은 리스폰스 타임이 다른 이 앞에 있었던 방식들보다 훨씬 짧을 겁니다. 그리고 라운드 로빈 방식이 이제 여기도 볼드로 나와 있죠. 지금 sometimes called time slicing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아까 말했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라운드 로빈 방식이 가장 페어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라운드 로빈 방식의 그러면 턴어라운드 타임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턴어라운드 타임 같은 경우는 완료된 시간에서 도착한 시간을 빼기 때문에 훨씬 늘어나게 되죠. 지금 이 B에 대해서 한번 해보게 되면 B는 이제 5만큼의 지금 태스크를 하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C죠.
C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턴어라운드 타임이 얼마나 되냐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짧았던 때가 언제죠? 여기가 여기죠. 그러니까 20이죠. 근데 얘는 이제 10인데 뭐 여튼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도착을 여기에 했을 때 여기라고 한다면 뭐 지금은 같네요.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같은데 만약에 A로 합시다. A가 지금 A는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 5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가 A는 턴어라운드 타임이 지금 여기가 15, 14, 13이죠. 13이니까 0에서 13이니까 1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에서 13으로 턴어라운드 타임은 늘어난 거죠. 리스폰스 타임도 얘는 원래 0이었어요. 어찌 보면 페어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IO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CPU 만약에 지금 이 A 프로세스에서 만약에 그 IO에 접근하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그 IO에 접근할 때 시간이 이제 걸리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10만큼의 시간을 이제 쓴다고 봅시다. 근데 만약에 이제 A 너가 해라고 CPU A 너가 써라고 권한을 주고 A가 끝날 때까지 그래 너가 써라고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A가 이렇게 IO를 4번을 호출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10 쓰고 IO 10 기다린 다음에 10 쓰고 IO 10 기다린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 50만큼 쓸 거를 지금 얘는 지금 90까지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IO를 요청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동안 레디인에 B 너가 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A가 이제 작업이 끝났을 때 B는 이미 앞에서 A가 IO를 하는 도중에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B는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IO에 접근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제 CPU를 놀리는 것보다 다른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럭도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내용이었고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 1번에서 모든 작업이 동시에 도착하지 않아도 받는 시간이 최적이다 라고 하는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가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모든 작업이 동시에 도착하지 않아도 반환 시간이 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코끼리가 똥을 이렇게 싸고 있는데 쥐가 이때 나타났다고 해봐도 이때 나타나고 했을 때 다른 방식들은 이 코끼리가 똥을 다 쌀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거는 도중에 끼어드는 게 가능한 애밖에 없죠. 도중에 끼어드는 게 가능한 정책은 이제 STCF 정책입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을 최적화하지만 반환 시간이 나쁘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그 A의 부당함에 대해 생각을 해봤죠. 얘는
5만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다 쪼개서 하다 보니까 13이었나? 에 끝났죠. 턴어라운드 타임이. 하지만 리스폰스 타임은 제일 빠르죠. 이렇게 라운드 로빈을 했을 때는 아마 그 1, 2, 3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라운드 로빈이 되겠습니다. 뭐 2죠. 그러니까 이것도 4라고 할게요. 단순하고 구현하기 쉽다. 이거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죠. 그냥 Q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공정하다. 이 공정하다가 그러니까 이 페어의 관점에서는 라운드 로빈이 제일 페어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조금씩 여러 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도 사실 어찌 보면은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 제일 그지 같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타임도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근데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 타임도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사실 뭐 그러니까 맨 먼저 실행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프로세스한테는 불공정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비슷하게 끝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짧은 태스크 작업은 쪼개서 해도 어쨌든 다른 애들도 다 쪼개서 하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일찍 끝납니다. 일찍 끝난 애들은. 그러니까 리스폰스 타임이 제일 짧기 때문에 태스크의 길이가 리스폰스 타임에 영향을 덜 받잖아요. 리스폰스 타임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타임도 결국에는 뭐 늘어지긴 하지만 그 짧은 애들은 다른 애들보다 짧게 끝나고 긴 애들은 다른 애들보다 길게 끝나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고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동시에 도착하면은 반환 시간이 최적이지만 숏잡이 롱잡 뒤에 오면은 오래 기다리게 된다. 이거가 이제 그 반환 시간이 최적이라는, 모든 작업이 동시에 도착한 반환 시간이 최적이라는 거는 이제 숏잡 퍼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시에 도착했을 때 작은 거부터 이제 실행을 해준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실행 중인데 진짜 이만한 애가 도중에 낀다고 해도 이미 얘가 실행 중인 걸 멈출 수는 없어요. 아무리 숏잡 퍼스트라고 해도. 그러니까 숏잡이 롱잡 뒤에 오면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개의 잡의 길이와 도착 시간 t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 반환 시간을 계산하시오. 뭐 계산하면 되죠. 이게 그 리스폰스 타임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길이와 도착 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그 정책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에요. A가 제일 먼저 왔죠. 그럼 이 A는 0부터 100까지 하겠죠. 그리고 이제 B가 10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럼 B부터 해서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20에 도착하고 10만큼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10만큼 할 겁니다. 그러면은 A의 평균 도착 시간은 0이 되겠죠. 평균 리스폰스 시간은 0이 되겠죠. A의 반환 시간은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잠깐만요. 반환 시간이네요. 반환 시간이면 이제 그 리스폰스 타임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타임이죠.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0에 도착해서 100이 됐기 때문에 A는 100이죠.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10에 도착했는데 120에 끝났으니까 얘도 이제 100이 될 겁니다. B도 아니죠, 뭐래, 10에 도착했는데 120에 끝났으니까 110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20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 20에 도착했는데 130에 끝났습니다. 그럼 110이죠. 그럼 이제 320을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예 몇이 나오죠? 그 한 뭐 이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 아마 6.66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반올림해서 7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두 번째도 동시에 이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쇼자 퍼스트거든요. 그러면 이제 C부터 하겠죠. 그 C는 10이에요. 10만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을 하겠죠. 그래서 얘도 20만큼 하고 이제 80만큼 했어요. 그러면 C의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은 10이 되겠죠. B의 턴어라운드 타임은 30이 될 거고 A의 턴어라운드 타임은 110이 되겠죠.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150이니까 이걸 나누기 3을 하면 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뭐 평균 반환 타임이죠. 그러면은 뭐 하지만 얘는 STCF 방식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먼저 와서 A가 지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지금 B랑 C가 10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A가 10만큼 하고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고 이제 C부터 합니다. 그럼 C가 10을 하고 끝나고 B가 20을 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A가 80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C부터 해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턴어라운드 타임이 10이죠. 여기 10에 도착해가지고 20에 끝나니까요. 그러면은 C는 10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10에 도착해서 40이 끝나니까 턴어라운드 타임이 30이 될 겁니다. 그럼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A는 이제 0에 도착했는데 지금 120에 끝났죠. 그럼 1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160 나누기 3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53.3333이니까 날아가고 33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번 이 단어는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MLSQ에 대해서 하겠습니다.